네, 오늘 제가 전산을 잘 보셔야 사실은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전산을 반드시 아셔야 되거든요. 전산 관리만 잘 하셔도 나의 성장 그리고 파트너의 성장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산이 마이오피스가 나의 사무실인 거잖아요. 우리는 사무실이 따로 없죠. 사무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전산 마이오피스가 나의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무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핸드폰 누구나 요즘 다 손에 들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내 손 안에 이게 있으면서도 잘 못 보시는 경우가 뭐냐면 바탕화면에 얘가 깔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셔요. 근데 바탕화면에 깔려 있으면 핸드폰을 딱 켰는데 바탕화면에 얘가 있어.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반드시 바탕화면에 깔아주셔야 되는데요. 바탕화면에 까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요. 네, 제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바탕화면에 지금 여기 이렇게 깔려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깔려있는 걸 가지고 지금은 제가 어차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에게 내 파트너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내 바탕화면에 일단 깔려있고 바탕화면에 깔려있는 얘를 눌러서 이렇게 화면이 뜨죠? 화면이 뜨면 항상 줄 3개 또는 점 3개가 메뉴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줄 3개 또는 점 3개를 눌러보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점 3개, 위에 있는 점 3개를 눌러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공유할 게 메뉴에 뜨죠. 그래서 공유를 눌러주는 거예요. 공유를 눌러주고 내가 보내고 싶은 뭐 개인톡이 됐든 단톡이 됐든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 체크해서 보내볼게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궁금했었대요. 뜬금없이 왜 자꾸 링크가 올라오는지 하면서 이거였다고 알려드렸죠. 이 상태에서 링크를 눌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링크를 눌러볼게요. 링크를 눌러보면 아까 화면이랑 달라요. 아까 화면이랑 어떻게 다르냐면 위에 카카오톡 이 아이콘이 떠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바탕화면에 깔아지지 않거든요. 요 옆에 있는 점 3개 보이시죠? 이 점 3개를 누르면 다른 브라우저로 여기 눌러요. 그러면 카카오톡 그 아이콘이 사라졌어요. 이 상태에서 어딜 눌러야 될 것 같으세요? 점 3개, 줄 3개. 여기 점 3개를 누르시면 점 3개를 누르시면 홈 화면 추가라고 여기 있어요. 홈 화면 추가. 이거는 핸드폰 기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종을 쓰시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얘기하시면 되냐면 점 3개, 줄 3개. 그거 보시면 거기가 다 메뉴 버튼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점 3개 눌러서 홈 화면 추가 하시면 이렇게 뜨죠. 이 상태에서 나만 아는 걸로 바꾸셔도 되고 이대로 바로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겠죠. 추가 버튼 누르고 제가 홈 화면 바탕화면 가볼게요. 그러면 새로 떠야 되는데 왜 안 뜨지? 뜹니다. 얘가 지금 제가 뭘 잘못 눌렀나 봐요. 아까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뜨면 이걸 가지고 로그인 해서 그 로그인 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을 하면 잠깐만요. 하면 메뉴가 요게 메뉴가 있죠. 요게 메뉴잖아요. 줄 3개를 누르면 이 안에 전 지금 로그인 된 상태여서 그랬는데요. 다시 눌러볼게요. 여기 로그인을 누르면 회원번호 넣고 비밀번호 넣는 칸이 나오고요. 여기를 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회원 가입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전산으로 마이오피스 전산에서 회원 가입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회원 가입 눌러보면 본인 인증 후 솔리스트 가입과 본인 인증 후 멤버 가입이라 2개가 있어서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초기에는 멤버로 가입시키신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솔리스트와 멤버의 차이는 뭐냐면 솔리스트는 내가 이 솔렉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 이 멤버는 나는 솔렉을 통해서 제품만 쓰겠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솔리스트로 가입시키셔야 되고 그냥 제품만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로 가입시키시면 되거든요. 솔리스트를 일단 가입 눌러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핸드폰 통신사 인증받는 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핸드폰이 본인 명의여야 돼요. 핸드폰 명의와 우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이걸로 가입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 본인 명의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 다음 진행하는 거는 사실 어떤 다른 사이트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해드릴 필요가 없고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어야 된다는 것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 넘어가고요.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로그인 하면 저는 제 핸드폰 번호와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 누르면 되는데요. 이거 제가 몇 번 하다 보니까 처음 이렇게 로그인 할 때 이거를 저장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물어보는 팝업창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안 떠. 계속 회원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넣어야 돼요. 근데 또 그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다시 또 한 번씩 그거를 저장하겠냐고 메시지가 뜰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얼른 저장하겠다고 하셔야 계속 제가 입력하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그냥 계속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거 해볼게요. 사실 이게 저의 개인정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놀리시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방송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쇼핑, 여기에 마이오피스가 있는데 쇼핑과 마이오피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쇼핑 들어가 볼게요. 쇼핑 들어가면 우리 인터넷 쇼핑하는 거랑 똑같은데 우리는 뭐가 있어서 이걸 좀 다르게 보냐면 여기서 패키지를 구매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는 거예요. 패키지 구매. 패키지를 들어가면 지금은 슈퍼 메이저 팩이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난 슈퍼 메이저 팩 말고 메이저 팩 하고 싶은데 레귤러 팩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옆에 메이저 팩, 옆에 레귤러 팩, 그리고 업그레이드 팩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씩 눌러보시면 내가 원하는 걸 찾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메이저 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2030A 그리고 선크림에 따라서 선크림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구매하는 방법은 홈쇼핑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이오피스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일단 갈게요. 자, 마이오피스에서요 뭐가 중요하냐면 대시보드, 나의 상태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의 상태가 뭔지. 저는 지금 솔렉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달성했었던 최고 직급이 에메랄드였어요. 그리고 유급 직급은 뭐냐면 지난 4주간의 점수, 매출을 기준으로 지금의 직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디렉트 에메랄드를 잘 달성했었고 지금도 에메랄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사업을 진행한 지 조금 됐기 때문에 이 유지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렇게 헷갈리지 않는데 처음 시작하신 분들 있죠.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 유지를 놓쳐서 곤란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유지는 어떻게 오는 거냐면 내가 제품을 구매하고 그 구매한 볼륨이 4주간 유지가 돼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 나 29일에 샀으니까 29일에 사면 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주 마감이잖아요. 주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주차까지 유효하고 5주차에 새로운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 모르시는 분은 진짜 많아요. 29일에 했으니까 2월 29일에 했으면 3월 29일에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가 아니고 유지는 5주 단, 그러니까 4주간만 되기 때문에 5주차에 유지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 여기에 만약에 내가 유지를 해야 되는 상태면 미유지라고 적혀 있어요. 미유지 적혀 있으면 뭔가 제품을 구매해서 내가 이 상태를 유지로 바꿔 놓아야 내가 사업자로서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한 소비자 멤버, 이분들 소비자 멤버는 소비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 소비만 하는 멤버가 지금 현재까지 누적으로 3명이 있다는 거고요. 본인 볼륨, 소비자 볼륨, 개인 합산 볼륨이 있는데 본인 볼륨은 내가 산 거, 그리고 소비자 볼륨은 나의 소비자 3명이 산 거, 그리고 개인 합산 볼륨은 이거와 이거를 더해서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는 지금 저의 상태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총 누적,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이번 주까지 구매했던 총 누적 볼륨이 328만 2180점인 것이고 이번 주에 제가 24만 150점을 샀어요. 24만 150점을 사서 지난 4주간 구매한 볼륨이 35만 7130점이에요. 제가 35만 7130점을 이걸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의 유지 직급이 에메랄드인데요. 에메랄드가 총
그 모든 볼륨을 다 제가 누리기 위해서는 35만 PB 이상 해야 되거든요. 35만 PB 했었을 때 제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24만 점 정도가 모자랐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구매해서 이렇게 맞춘 거고요. 소비자 볼륨은 이제 이분들이 사신 건데 지난 4주간 없었고 이번 주에 없었고 누적으로 30만 6,640점을 사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저는 요 점수와 요 점수를 합해서 요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다 그 보상 플랜에 의해서 지금 바뀐 유해 보상 플랜에 의해서 내 몸값만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35만 점 이상을 했기 때문에 모든 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보는 거는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는 개인 합산 볼륨 중에서 4주간 개인 합산 볼륨의 4주간 요걸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유지인지 미유지인지 그리고 이 점수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LW 주차라는 거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LW 주차는 뭐에 관계된 거냐면 우리가 직급을 달성하고 그 직급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직급 유지 보너스라는 게 있잖아요. 리더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를 주는데 그거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텝을 최초로 달성했었을 때부터 스텝을 최초로 달성하면 그때부터 1주, 2주, 3주, 4주 그리고 또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저는 지금 LW 4주차잖아요. 그러면 LW 4주차에 리더십 보너스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리더십 보너스를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뭘 보시면 되냐면 지금 48주잖아요. 그러면 45, 46, 47, 48 이렇게 보고 45, 46, 47, 48 중에서 유지했던 직급 중에 제일 낮은 것 기준으로 저는 이 45주차에 루비였어요. 그리고 에메랄드였거든요. 루비, 에메랄드라서 루비 거 받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첫 주도 에메랄드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격 차이, 그 금액 수당의 차이가 나니까. 하지만 그거를 뭐 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 직급도 유지하고 하기를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저의 이제 산하 파트너, 아까 이거는 제 거였잖아요. 저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였고, 밑에는 보면 산하 파트너들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산하 파트너들이 지금 볼륨을 얼마나 올리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직급을 뭘 가지고 있고, 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월요일 마감이잖아요. 월요일 마감이라서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대부분 이때까지는 볼륨을 안 넣고 다 들고 있다가 마감하는 날 월요일날 막 넣으시더라고. 그래서 월요일날 갑자기 막 점수가 올라가. 그리고 월요일 밤까지도 뭐가 안 됐는데 화요일날 새벽에 일어나 보면 막 되어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것보다는 지난 주차를 보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주차 보여드릴게요. 지난 걸 보려면 여기에서 47주 눌러가지고 검색, 47주 하고 완료 하면 지난 주차 거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지난 주차에 이걸 보시면 일단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돈을 받을 때, 돈 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돈을 받을 때 뭘 기준으로 받을 거냐예요. 뭘 기준으로 받을 거냐인데 어느 쪽이 더 커요? 이성택이 커요? 윤소연이 커요? 윤소연. 이게 지금 단위가 달라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콤마 앞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헷갈려요. 콤마 앞에 하나니까 얘가 작은가 하는데요. 단위가 달라요. 쉼표가 하나, 둘, 세 개고 얘는 쉼표가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크거든요. 이쪽이 훨씬 커서 작은 쪽을 보시면 돼요. 돈을 받는 건 작은 쪽을 기준으로 받는 거예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해서 받는데 이게 여자들은 숫자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렵게 생각 안 하고요. 콤마 2개 앞에 있는 여기 16개. 콤마 2개 앞에 있는 16개랑 14%잖아요. 제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14% 받을 수 있는데 이 14%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16 곱하기 14만원 하면 제 소원 플러스 팁 보너스 나와요. 쉽죠? 콤마 2개 앞에 있는 숫자랑 14%니까 14만원 딱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아주 쉽게 계산하실 수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16 곱하기 14만원 하면 저희 팁 보너스가 바로 계산이 된다는 거.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다른 회사들이 막 사재기하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마감 후 플래시아웃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보세요. 16개만 계산하고 뒤에 82만 4,305가 이 뭐지? 잔돈? 뭐지? 뭘로? 아무튼 남았잖아. 얘들이 남았잖아. 이 남은 거를 다음 주로 이월을 해주죠. 그게 어디에 표시가 되냐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차에 여기에 이 자리에. 그러면 이 점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난 주차에 제가 계산을 하고 남은 이 콤마 3개, 콤마 2개 뒤에 있었던 얘네들 숫자가 이쪽으로 넘어와 있는 거예요. 얘랑 더해서 얘가 나오는 거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얘랑 더해서 이 점수가 나오는데요. 사람들 여기에 신규 그룹 실적과 팀 보너스 적용 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거 정말 잘 보시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팀 보너스 적용 실적은 뭐냐면 내 몸값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게 다르다 그랬죠. 내 몸값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다른데 저는 35만 PB 제가 해야 되는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거 다르신 분이 있어요. 혹시 내 전산에서 얘랑 다르다 하는 경우에는 내가 해야 되는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다 안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 거지. 내가 만약에 슈퍼 메이저 안 하고 메이저를 했다. 그리고 35만 PB를 안 하고 5만 PB만 했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요거랑 요게 다르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의무를 다 했었을 때 회사에서는 모든 혜택을 다 준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 똑같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나의 직급을 유지하는 거는 4주 합산 그룹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쪽과 작은 쪽 중에 뭘 기준으로 한다? 작은 쪽 기준인데 큰 쪽은 내가 큰 쪽과 작은 쪽이 딱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큰 쪽 안 보고 작은 쪽만 보시면 돼요. 작은 쪽 봤었을 때 제가 콤마 앞에 43이잖아요. 그럼 43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게 30이 넘으면 전 에메랄드예요. 그리고 60이 넘으면 다이아몬드죠. 지금 다이아몬드 도전 중인데 43 좀 아깝죠. 조금 더 분발해서 다이아몬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이아몬드를 가려고 하면 여기 추천 계보상 최상위 6급 직급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루비 있어요. 루비.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직급보다 2단계 아래가 반드시 추천 계보 최상위 유지 직급에 있어야 돼요. 아직 루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를 가려면 이것도 조금 더 해야 되지만 내 파트너를 루비로 성장시켜야 되는 숙제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 루비 만들고 여기가 60이 되면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활동 솔리스트 신규와 누적이 있는데 새로 등록하신 분 그리고 지금까지 등록되신 분 이쪽도 새로 등록하신 분 이쪽에는 지금까지 등록하셨던 분을 누적으로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사실 파트너를 성장시켜야 내가 성장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 파트너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보려고 하면 여기 이름 검색 있죠. 여기 이름 검색란에 원하는 내가 뎁스 양쪽 앵커가 있잖아요. 앵커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서수미 사장님이 저의 작은 쪽 실적에 아까 골드 그분이 서수미 사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수미를 내가 루비를 만들어서 아니면 에메랄드를 만들어서 다이아몬드를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수미가 루비를 가려면 지금 뭘 해줘야 되지? 어떻게 잡아줘야 되지? 봐야 되는 거죠. 서수미 사장님의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겠네 우리 서수미 사장님.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서수미 나왔죠? 그러면 서수미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서수미 사장님의 다 나와. 이게 싹 다 나오죠? 똑같이 아까 저의 화면과 서수미 사장님의 화면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또 지금 미유지 기간이네요. 이분 빨리 유지하셔야 되겠네요.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딱 보고 미유지다 하면 반드시 알려줘. 네 미유지더라. 그러니까 빨리 유지해라 하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시는데 이분이 뭘 샀는지 이분의 추천 계보도 이분의 호응 계보도를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상태를 보신다면 지금 미유지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밑에 이분의 점수 보실 수 있죠. 그럼 이분이 지금 에메랄드가 루비 점수는 넘었어. 그쵸? 루비 점수는 넘었는데 미유지라서 슈퍼메이저인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루비를 가기 위해서는 원래 여기에 실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에메랄드를 가려면 골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 밑에 이 사람은 누군가를 골드를 만들고 이 사람 밑에 누군가를
골드를 만들어서 이 사람 에메랄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거지. 목표를 설정하는데 대시보드를 잘 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의 상태, 지금 이분이 루비고 유지 직급도 사실은 루비인 거예요. 미유지라서 그런 거지. 점수상으로는 루비 맞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하시면 에메랄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뭘 샀는지 주문 내역에서 보면요. 추천 계보든 후원 계보든 어차피 내 거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뭘 샀는데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주문 내역을 보면은 이분이 지금 날짜 지정이 3월 1일부터 3월 29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 이걸 눌러보는 거예요. 눌러보면 아 키즈 비타민 유산균과 김을 사셨네. 이거 아실 수 있어요. 네. 배송 조회가 예전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는데요. 곧 4월에 전산이 개편이 되고 나면 배송 조회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배송 조회 되면 좋아요. 지금 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집에 언제쯤 올 건지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파트너의 그 대시보드 보면서 파트너의 목표와 나의 목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고요. 그룹 관리에 들어가시면 반품을 누가 했는지 누가 주문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매출 내역, 그룹 매출 내역에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날짜로 계산하는 것보다 날짜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요 주차로 보시는 게 좋아요. 주문 주차 조회 있죠. 주문 주차로 조회했었을 때 뭐가 좋으냐고 하면 사실 매출은 일어났는데 매출은 금세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시보드에 반영되는 거는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마감 날이야. 그런데 내가 몇 개가 부족한지 몇 개를 더 해야 될 건지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매출을 보고 대시보드와 맞지 않는 것들을 계산한 다음에 뭐 한 2개를 더 해야 되면 빨리 뭐 파트너를 줘든지 나를 줘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는 이 주문 주차로 조회해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따로 보실 수 있고 자세히 보기 들어가면 이렇게 누가 얼마를 샀는지 다 나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파트너들의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룹 매출 내역 옆에 있는 줄 3개가 메뉴가 있잖아요. 이 메뉴를 눌러보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지금 좀 중요한 거는 다른 것보다는 계보도예요. 계보도를 많이 보시는데 계보도를 보면서 추천인 조회와 후원인 조회가 있어요. 추천인 조회는 뭐냐면 우리가 딱 2명만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10명도 100명도 1000명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천인 조회를 하게 되면 예쁜 이렇게 두 개 내려가는 바이너리 모양이 아니라 옆으로 길게 뻗어질 수도 있어요. 소비자 멤버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이 소비자 멤버를 막 10명 등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10명이 한꺼번에 문어다리처럼 다 달려있어요. 그렇게 보는 게 추천인 조회고 후원인 조회는 정말 자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만 얘기해서 예쁜 그 나무 모양으로 둘 내려가는 그 모양으로 했는데 추천인 조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한 명을 추천을 해야 페이백도 받을 수 있고 직급도 갈 수 있죠. 그런데 잘못하다가 보면 추천이 있는 줄 알고 후원인 조회만 계속 보다 보면 이 사람 밑에 사람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아, 이 사람 밑에 누군가 다 등록되어 있어. 그렇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지. 어느 날 사장님 저 페이백이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페이백이 안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면 이분이 추천인이 연결이 안 돼 있었던 거지. 밑에 사람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페이백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페이백이 안 나오는 거야. 어떡해 쟤는. 박범수 부장님 네, 부장님 해결해 주세요. 됐어요. 머리 어머. 됐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추천인 조회와 후원인 조회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 그러면 그거 말고는요. 사실 수당 관리만 잘 보시면 돼요. 수당이 이렇게 수당을 대가 보실 수 있는데 1주차부터 47주차까지 지나간 수당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다 보는데 뭘 잘 모르셨냐고 하니까 여기에 플러스 표시된 거 있어요. 플러스 표시된 걸 눌러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매칭 보너스. 내가 누구로부터 이 매칭 보너스를 받는지가 플러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파트너의 수당은 못 보거든요. 파트너의 수당은 못 보는데 이거는 내 파트너의 후원 수당에 비례해서 매칭 보너스 나오는 거잖아요. 이 매칭 보너스를 보면 이분이 지금 후원 보너스를 얼마나 받고 있구나.
그냥 유추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돈을 벌고 있나 못 벌고 있나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돈 벌고 있구나. 지금 누가 소득이 좀 괜찮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팁 보너스는 아까 제가 뭐랬어요? 아까 16이었죠? 16 곱하기 14만원 하면 이 금액 나와요. 16 곱하기 14만원. 그리고 매칭 보너스가 제가 80만 9천원이 나왔죠. 그래서 전체 수당이 이렇게 발생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21만 3,430원이 뭐라고요? 제가 기부금을 낸 거예요. 기부금 내는 여자예요. 네, 기부금 내는 여자고 이 기부금들을 모아서 뭘 하죠? 페이백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을 많이 내면 기분 좋게 기부금을 내고 그걸로 인해서 파트너들이 또는 이제 하위 사업자들이 힘을 얻어서 계속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한 번씩 지금은 이렇게 떠 있는데 수당을 받을 때 돼서 금액이 달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PV 탄력 적용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당이 35%를 지나는 경우에 넘어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법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V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수당이 조금 조정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자기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회사가 이 돈을 가져갔나 보다가 아니고요. 그때는 35%가 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PV를 조정했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콜센터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하고 문의하시면 거기서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렇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들도 이렇게 다 보실 수 있다는 거. 됐죠? 일단 대시보드 보는 법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업 진행하면서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새로 진입하신 분들이 저에게 서류 작업을 모두 다 원하신다는 거. 아까 제가 핸드폰이 본인 명의인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로 접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서류를 접수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사장님이 대신해 주세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 어렵지 않아.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잘못될까봐. 그거는 나의 사업과도 연결되지만 그의 사업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사업의 돈의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거라서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어렵지 않고 만약에 잘못되는 경우에는 3일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등록하고 3일 안에는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고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빈 서류를 가져왔어요. 빈 서류 보시면 이게 회원가입자잖아요. 회원가입자에 뭘 꼭 적으셔야 하냐면 에이전트인지 소비자인지 체크박스에 체크하시고요. 이름 적고 남녀 구분 꼭 하시고 생년월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주민번호 뒷자리는 저희가 수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가 중복돼서 만약에 등록되어 있는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 또 그 핸드폰 번호가 들어가면 등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반드시 쓰셔야 되는데 내 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 이메일 주소를 우리 CSA 직원들은 외울 것 같아요. 워낙 짙게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수신 동의에 NO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일들이 저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받으시려면 수신 동의에 NO 하시면 되고요. 아니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SM 문자 서비스는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주소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고 그리고 신청인 정보 부사업자는 뭐냐면 이제 남편이랑 같이 부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남편 또는 아내의 정보를 거기다 넣는 거고요. 추천인 정보와 후원인 정보 넣으실 때 연락처는 굳이 안 적으셔도 되고요. 회원번호와 이름 하고 왼쪽 오른쪽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체크박스 네모 안에 체크 있는 거 있잖아요. 체크 있는 요런 부분들 여기 지금 네모 안에 있는 것들을 체크를 다 해주셔야 돼요. 체크 안 되어 있어도 접수 안 돼요. 그러니까 체크 잘 하시고 신청 날짜 쓰고 이름 쓰고 사인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여러 명을 한꺼번에 등록하는 경우 한 명 등록하고 기다렸다가 또 한 명 등록하고 기다렸다고 하시지 말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연속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 그냥 빈 종이에다가 렉을 하나 그려주세요. 렉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 회원번호가 안 나왔으니까 여기 회원번호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추천인 정보, 후원인 정보에 회원번호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비우고 그 밑에 연락처를 적으시면 CS에서 알아서 연속으로 딱 정리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 장을 동시에 보내셔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또 그런 경우 있죠. 회원 등록하고 기다렸다가 제품 구매해서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회원번호가 없더라도 이 두 장이 동시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알아서 이 사람 거 이거랑 그 매칭 시킨 다음에 회원가입과 제품 구매를 동시에 진행해주기 때문에 동시에 보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내냐면 서류를 딱 작성을 했죠. 작성을 하면 사진을 찍어요. 회원가입서도 찍고 그리고 제품 구매서도 찍고 제품 구매서 적을 때요. 꼭 이게 5품목만 적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율팩으로 하면 막 10개도 되고 20개도 되고 하죠. 그거를 그러면 5장에 나눠서 적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뚝 적는 거지. 어떻게? 뭐 바디미스트 1개 그거를 그냥 쭉 연속해서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금액만 맞으면 회사에서 다 처리해 주니까 굉장히 친절한 회사예요. 양식이 맞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볼 수만 있으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죠? 그러면 얘가 갤러리에 가 있잖아요. 갤러리를 눌러보면 방금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길게 누르고 또 이렇게 체크하면 2장 동시에 됐죠? 그래서 공유하기를 눌러요. 공유하기를 누르고 이메일로 보내시는 것보다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에 이메일로 답이 와. 근데 문자 메시지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문자로 오거나 전화가 와요. 문제가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 적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연락이 쉽게 받아야 되는데 이메일로 보내면 답이 이메일로 오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눌렀어요. 문자 메시지를 누르면 이 서류가 들어갔잖아요. 받는 사람에다가요. 저는 메일 주소를 저장을 해놨어요. 주소록에. 메일. 이렇게 하면 메일 접수 나오잖아요. 메일 솔렉 이메일 접수 나오죠. 이거를 클릭을 해. 그러면 받는 수신인란에 그 이메일 주소가 들어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보내기 누르시죠. 그러면 바로 전송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해서 서류 접수하시면 되고 혹시 회사에 문의할 게 있다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다거나 컴플레인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요거처럼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는 게 아니라 수신인의 솔렉 이메일을 적으시고 여기다가 저는 내용을 막 적어요. 렌탈이 뭐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궁금한 거를 그냥 우리가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 똑같이 문자 메시지를 여기 내용에 여기다가 적고 메시지를 제가 쓸 수 있는 만큼 적어서 보내게 하잖아요. 그러면 CS에서 확인을 하시고 전화로 답변이 옵니다. 아니면 문자로 답변이 오거나. 그렇게 하니까 요거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면 사실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도 비즈니스 시작한 지 제일 오래된 사람이 1년 채 안 된 거잖아요. 그들도 몰라. 나도 몰라. 다 같이 몰라. 그러니까 스폰서 사장님들 괴롭히지 말고 CS에 확인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곤란한 경우 많아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자꾸 질문을 하면 저도 또 CS에 질문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부도 돼요. 저는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데 굉장히 필드에서 미팅하시느라 바쁘신 스폰서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필드 미팅도 뛰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럼 나는 답답해. 우리 스폰서 사장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왜 나한테 이걸 똑바로 알려주지 않는 거야? 하는데 그분 나름대로 지금 바쁘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 거지. 하다 보면 놓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그런 거 이제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파야죠. 내가 우물을 파는 거야. 내 비즈니스잖아. 그러면 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서 뿐인 거잖아요.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 방법을 이용해서 사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내 거니까 내가 먼저 알아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더 좋잖아요. 사실 제가 학원 강사 출신이에요. 학원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내가 남을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보람이 있어요. 내가 뭘 가르쳐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그거 진짜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 스스로가 잘 배우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진행하신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시면 그 즐거움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 전사안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는데요. 사장님들이 왜 강의 들으시다 보면 너무 강의가 좋은데 파트너가 같이 못 왔어. 안타깝죠. 제가 처음 이 비즈니스 말고 예전에 시크릿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저는 집이 울산이고 파트너들이 수도권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시크릿은 대구에서 먼저 폭발을 했기 때문에 대구라든지 울산 이쪽이 경남 지역에서 강의가 되게 많았어.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강의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뭘 했냐면 파트너들과 함께 있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했던 게 뭐였냐면 강의를 제가 쫓아다니면서 다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다 동영상을 찍어서 수도권에 있는 파트너들한테 전송을 한 거지. 그로부터 제가 시작된 거라서 제가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 좀 있는데 뭐냐면 일단 카메라의 설정에 들어가면요 동영상 크기를
설정하는 게 있어요. 동영상 크기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해상도가 한 5가지 정도 보통 되는데 5가지 중에서 가운데쯤으로 적당하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가운데쯤으로 적당하게 맞춰져 있으면 얘가 동영상을 찍다 보면 끝나. 자기 혼자서 자동으로 종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걸 새로 이어붙이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방법을 찾는 게 뭐냐면 해상도를 제일 낮게 하는 거지. 뭐 VJA인가 뭐 하여튼 그거 있어요. 동영상 이렇게 일단 카메라 들어가셔서 제가 볼게요. 잠깐만요. 카메라에 들어가요. 카메라에 들어가면 위에 설정 있잖아요. 설정을 누르면 동영상 크기가 있어요. 동영상 크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상도가 있는데 제일 작은 걸로 하는 거지. 제일 작은 걸로 하면 2시간 넘게도 다 촬영돼요. 그렇게 해서 촬영하시고요. 촬영을 하면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갤러리에 들어가 있죠. 갤러리 들어가 보면 이 중에서 제가 동영상 찍은 게 최근에 1박 2일 세미나에서 찍어준 동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세모 모양 돼 있는 거 있거든요. 이게 동영상인 걸 아셔야 돼요. 세모 모양 되는 얘를 길게 눌러요. 그렇게 하고 공유 한 다음에 유튜브로 전환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의는 보통 짧아야 40분? 길면 뭐 한 2시간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전송이 안 돼. 카카오톡으로 전송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저장하고 이제 나의 정보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정보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용량이 크다 보면 드라이브에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가 좋으냐면 유튜브로 전환을 해서 유튜브로 만든 다음에 그 유튜브는 내 채널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시간이 꽤 오래 지나도 그대로 계속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우리 솔렉은요 이런 미디어에 노출되는 거를 조금 단속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다가 요 제목란에다가 아까 동영상을 찍고 동영상을 갤러리에서 찾은 다음에 제목란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똑같은 뭐 김지호 사업 설명이 엄청 많잖아요. 버전 1, 2, 3, 4, 5, 6, 7, 8 하는 것도 애매하고 하니까 날짜를 적어요. 180328 오늘 날짜 28일이면 180328 김지호 사업 설명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적고 다음에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이 개인정보 보호 여기가 중요한데 이게 눌러보면 공개가 있고 미등록이 있고 비공개가 있어요. 공개는요 사람들이 검색해서 솔렉 검색하고 김지호 검색하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등록은 내가 링크를 보내준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검색이 안 돼. 그리고 비공개는 내가 아무리 링크를 보내줘도 그 사람 못 보면 나만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비공개는 나만 보는 거. 그게 뭐 좀 굴욕 영상이긴 한데 갖고 싶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비공개로 하시고. 미등록이 가장 좋아요. 미등록을 하시고 공개를 하게 되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막 보다 보면 그걸로 이제 막 말이 오고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미등록으로 하신 다음에 요 메뉴에 있는 요거를 누르면 이제 처리가 되거든요. 처리가 다 끝나면 메시지가 떠요. 처리 다 됐다. 그렇게 하면 그걸 이제 링크를 가지고 있다가 복사 떠서 사람들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지. 한번 봐봐 하고 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유튜브 쓰는 법이고요. 유튜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계정, 자기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을 하셔야 채널을 만들어야 긴 것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짧은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거 계정 가지고 로그인 계정을 채널을 만드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 뭐냐면 여기에 모비즌이라는 게 있어요. 모비즌은 뭐냐면요. 내 핸드폰 화면을 촬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게임 해설하시는 분 있죠? 요새 하는 거 뭐지? 엄청 많이 하는 마인크래프트 그거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막 대박 돈 잘 버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네, 그거 할 때 보통 많이 쓰더라고요. 모비즌이 PC용도 있고 모바일 버전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아이고. 이게 화면을 안 쓰면 계속 이렇게 되는 모양이네. 제가 아까 모비즌 눌렀잖아요. 모비즌을 눌렀더니 여기 아이콘 떴어요. 이걸 누르면 동영상 촬영하는 거예요. 동영상 촬영해 볼게요. 이러면 요 화면이 촬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핸드폰 화면이 촬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마이오피스 보는 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하고 막 얘기를 해요. 로그인 하시고요. 로그인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했죠? 화면을 보여주면서 하는 게 좋잖아 사실. 내가 입으로 받아두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이 끝났어요. 끝났죠? 그러면 이제 정지를 누르고 화면을 보면
영상을 볼게요. 촬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막 여기서 보는 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하고 막 얘기를 해요. 로그인 하시고요. 로그인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했죠? 그러니까 화면을 보여주면 사람이 좋잖아 사실. 내가 입으로 갖다 두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이 끝났고 이렇게 저장해서 요 화면은 요 동영상은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전송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이걸로 전송해드린 것들도 꽤 있어요. 이제 잘 이렇게 멀리 있다 보면 사람들이 잘 못하잖아요. 제가 좀 눌러볼게요. 아, 이건 방금 한 거구나. 잠깐만요. 예전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름, 회원번호 쓰고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주소가 똑같은 경우에는 등록지만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메이저 2030C 21호 선크림 코스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한 개 200만원 그리고 100만원 100만 포인트 쓰시고 굉장히 유용한 팁이에요. 모비슨 진짜 좋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뭐 보상 플랜 같은 것도 알려주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보상 플랜 화면을 내 핸드폰에 띄워놓으시고 그냥 말로만 설명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훨씬 더 이해하시기 좋거든요. 그래서 모비슨이라는 이 프로그램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